자, 안녕하세요. 고분자학 시간입니다. 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 6장 얘기를 좀 했었어요. 그 얘기를 조금 중요한 포인트를 한번 제가 리마인드를 좀 해드리고 그리고 이어서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6장은 우리가 1장에서 배웠던 중합 방법 중에 이제 체인 어디션 중합에 해당이 된다고 말씀드렸고, 이중결합을 갖고 있는 모노머, 예를 들면 뭐 CH2 이렇게 이런 거죠. 이런 거 에틸렌이 열려서 요 이중결합이 열리면서 이제 고분자가 만들어지는 이런 중합에 해당이 되고, 요 이중결합이 열릴 때 이제 균등하게 분해가 되느냐 아니면 불균등하게 분해가 되느냐에 따라서 라디칼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이온이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지금 6장은 이제 라디칼에 대한 얘기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결국은 이제 이게 라디칼 중합인지 아니면 이온 중합인지를 결정하는 거는 이 이중결합을 여는 이 개시, 즉 이중결합을 열어서 라디칼을 만드느냐 아니면 이온을 만드느냐가 결정을 한다. 그리고 그런 개시 반응을 시키는 걸 우리가 개시제라고 한다. 개시제. 그래서 개시제의 종류가 뭐냐에 따라서 결국 이게 라디칼 중합으로 가느냐 이온 중합으로 가느냐 결정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6장에서는 프리라디칼 중합이기 때문에 라디칼이 개시제에 대한 얘기가 처음으로 나왔죠. 그래서 개시제에는 이런 종류들이 있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했었고, 각각의 특성에 대해서는 뭐 자세히 언급을 하진 않을 거고요. 이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이제 프록시다이제하고 이제 아조, AIBN이라든지 프록시다이제는 BPO 같은 것들이 많이 이용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특별한 어떤 중합, 유화중합 나중에 우리가 자세히 배우겠지만 물이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이온 형태로 존재하는 그런 개시제가 보통 레독스 이니시에이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빛을 비춰서 특수한 목적으로 어떤 일정한 부분만 중합을 시킬 때, 예를 들면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데 포토리소 공정 같은 데서 이제 포토 이니시에이터가 이용이 된다, 뭐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쭉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뭐 될 것 같으니까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합의 기술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이 중합 기술은 뭐냐면 실제 라디칼, 프리라디칼 중합을 상업적으로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중합의 기술의 종류에는 이제 벌크 중합, 서스펜션, 솔루션, 에머전 이렇게 된다. 그래서 벌크 중합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모노머와 개시제만, 그죠? 처음에 이제 개시제라고 하는 개시제와 단량체라고 하는 모노머, 단량체만 넣고 중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단량체가 대부분 이제 모노머가 액체 상태이니까 액체 상태인 모노머에 개시제를 녹여가지고 이제 중합을 시키는 거고, 처음에는 점도가 낮죠. 하지만 점점 중합이 진행이 되면서 점도가 올라가서 고분자가 만들어지는데, 그 고분자가 이제 결국은 점도를 상승시키게 되고, 따라 점도 문제라든지 특히 발열의 문제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막기 위해서 여기다가 일정하게 우리가 용매를 넣어주죠. 용매. 그래서 주로 이제 유기용매를 사용하는 이유는 유기용매가 고분자를 녹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만들어진 고분자가 유기용이 녹아 있어야 점도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기용매를 주로 사용합니다. 이게 솔루션 중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벌크 중합에서 나타나는 어떤 열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런 점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이제 반면에 유기용매를 사용하니까 어떤 용매의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용매를 제거를 시켜야 되는 그런 공정이라든지, 또한 용매가 유기용매다 보니까 이제 또 공해 문제라든지 이런 이제 환경 친화적이지 않은 그런 문제를 일으킨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막기 위해서 유기용매를 뭐로 바꿨냐면, 우리가 이제 환경 친화적인 용매인 어떤 물이라든지 알코올 같은 걸로 바꾸죠. 거기에다가 뭐를 집어넣냐면 이제 동일하게 모노모하고 이니시에이터를 넣다 보니까, 이제 모노모가 대부분 석유화학에서 얻어진 기름 성분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물에 예를 들면 그런 기름 성분이 모노모를 집어넣었을 때 이게 섞이질 않죠. 그래서 강제로 우리가 분산을 시켜서 계속 돌리다 보면 이제 모노모가 이게 드랍 형태로 여기서는 이제 보통 우리가 그래뉼이라 그러는데, 드랍 형태로 모노머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중합이 가게 되면 그게 이제 고분자가 만들어졌을 때 물에 동동동 떠있는 형태의 그래뉼 형태가 된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서스펜션 중합도 솔루션 중합과 마찬가지로 벌크 중합의 어떤 문제점인 점도라든지 열 같은 것들을 막을 수는 있지만,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물이나 알코올 같은 경우에 이제 분산되어 있는 그래뉼을 우리가 얻어야 되니까 그걸 따로 얻을 수 있는 공정, 즉 건조를 시켜야 되는 공정이 필요하고, 또한 이제 그 강제로 분산을 시키다 보면 당연히 모노머끼리 또는 생성된 고분자끼리 엉길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어그리고레이션 문제 이런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해서 이제 스테빌라이저를 넣어주게 되죠. 그럼 스테빌라이저를 넣게 되면 또 그 스테빌라이저에 의한 어떤 콘테미네이션 문제, 그러니까
아까 벌크 중합은 굉장히 순수한 고분자가 얻어지는 반면에 이런 솔루션이나 서스펜션 중합 같은 경우는 잔류 용매라든지 잔류 스테빌라이저 같은 것들이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이제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하게 돼야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서스펜션 중합에서 이제 조금 더 발전한 게 뭐냐면, 아까 이제 어그리게이션 문제라든지 생성된 고분자의 파트클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잘 분산, 용매 안에 잘 분산, 물이나 알코올 안에 잘 분산시키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유화제라는 걸 넣게 됩니다. 유화제. 그래서 에멀전이라는 걸 이제 만드는 거죠. 에머시파이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유화제를 넣어서 이 마이셀 안으로 모노머가 들어간 상태에서 중합이 진행이 되면 생성된 고분자도 이 마이셀 안에서 만들어지겠죠. 자, 그 상태로 이제 물이나 알코올에 잘 분산되어 있는 형태로 고분자가 만들어지죠. 그러면 이제 안정적이죠. 그래서 어그리게이션도 없고, 마찬가지로 에멀전도 솔루션이나 서스펜션 중합처럼 벌크 중합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고, 또한 이제 아까 같이 유기용매를 사용하지 않고 물을 사용하니까 환경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서스펜션에서 나타나던 어그리게이션 문제 같은 것들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특히 이제 에멀전 중합 같은 경우는 뒤에서 이제 우리가 반응 속도 같은 거 얘기할 때 기존의 이 세 가지 중합 방법, 벌크나 서스펜션의 솔루션에 비해서 중합의 메커니즘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분자량이 굉장히 높은 중합을 얻을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중합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중합을 조절하기 위해서 우리가 체인 트랜스퍼 에이전트를 넣어준다. 체인 트랜스퍼 에이전트는 나중에 말씀드렸었어요, 제가. 그런 문제가 있고, 이제 에머시파이어가 들어가니까 에머시파이어가 어떤 컨테미넌트, 즉 불순물일 수 있죠. 이제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6장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이제 키네틱이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를 했었어요. 키네틱. 자, 이 키네틱을 하는 이유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시간에 따라서 우리 고분자를 얻어야 되죠. 단량체로부터 우리가 고분자를 얻는데 이 고분자가 가능한 한 분자량이 높으면 좋죠. 우리가 몰레큘러 웨이트를 우리가 높여야 되고요.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 분자량을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10,000짜리를 얻고 싶다 그러면 10,000을 딱 얻어야 되고, 50,000을 얻고 싶다 그러면 50,000을 얻어야 되죠. 그러니까 즉 분자량의 컨트롤이 되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중요한 거는 반응의 속도, 그죠? 반응 속도가 더 중요하죠. 반응 속도도 높일수록 좋겠지만 또 우리는 조절할 수를 원하죠. 일정한 반응 속도를 얻는 것도. 그래서 이런 두 가지 포인트에서 어떠한 인자들이, 어떠한 팩터들이 이런 반응 속도라든지 분자량에 영향을 주느냐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키네틱을 연구를 하는 거고, 이 라디칼 중합은 이제 크게 보면 이니시에이션, 프로포게이션, 터미네이션이라고 하는, 또한 이제 하나 더 있죠. 체인 트랜스퍼라고 하는 네 가지 어떤 반응에 의해서 일어난다. 그래서 이니시에이션은 이니시에이터에 의해서 라디칼이 만들어지고, 이 라디칼이 모노머를 공격해서 모노머의 라디칼이 만들어지는 데까지. 그 다음에 프로포게이션은 이 모노머 라디칼이 이제 모노머를 계속 공격하면서 체인의 길이가 쭉 성장하는, 이게 프로포게이션이고, 성장된 폴리머 라디칼 이 두 개가 만나서 예를 들면 종결이 되는 반응, 이게 터미네이션이죠. 이런 얘기를 했었고, 이제 각각의 반응 속도를 계산해 보면 이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 거기에 따른 이니시에이션의 반응 속도, 터미네이션의 반응 속도,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정말 궁금한 실제로 고분자가 만들어지는 프로포게이션의 속도 상수가 중요하다. 그래서 RP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식을 세워보니까 이런 식으로 세워진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 모르는 게 뭐야? 요거죠. 모노머 라디칼의 농도는 시간에 따라 계속 변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측정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측정하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스테디 스테이트라는 걸 가정해서 RI하고 RT가 같다라고 놓은 거죠.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M 모노머 라디칼의 농도를 계산한 거죠.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으면 최종 식이 요 식이 되죠. 따라서 프로포게이션이라고 하는 고분자가 만들어지는 프로포게이션 스텝에서의 반응 속도는 다음과 같은 팩터들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모노머의 농도 M, 그 다음에 게시제의 농도 I, 그 다음에 각각의 속도 상수 KP, KD, KI, 그 다음에 요것은 이제 게시제의 효율이죠. 이런 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 이제 모노머의 농도가 전체 속도에 영향을 가장 많이 주더라. 물론 게시제도 영향을 주지만 게시제는 루트이기 때문에 사실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은 모노머의 농도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반응의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모노머의 농도를 올려주면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가지 않았던 것이, 터미네이션에서 이제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커플링하고 디스프로포게이션. 이것은 이제 여기 라디칼이 두 개가 만나면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터미네이션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일반적인 커플링이고요. 이 라디칼이 서로 만나기 힘든, 아까 여기 보시면은 벌크한 그룹들이 이렇게 많이 있거나 아니면 여기서 수소가 이렇게 옮겨갈 수 있는 찬스가 많으면 이제 커플링보다는 디스프로포게이션이 일어난다. 그래서 PMMA 같은 경우는 디스프로포게이션이 일어나고,
일반적으로 폴리스타이렌 같은 경우는 커플링에서 일어난다. 이게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면 나중에 만들어진 분자량이 얘는 어떻게 돼요? 이 분자량이 예를 들면 이쪽이 100이고 이쪽이 100이다. 그러면 얘는 200이 되는 거고 얘는 100이면 결국 이건 100이 되는 거죠. 그죠? 즉 분자량이 커플링 같은 경우는 체인의 길이의 2배가 된다라는 거.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좀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아까 반응 속도에서 반응 속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하다면 분자량이 중요했어요. 분자량이 그러면 주는 영향을 주는 인자가 뭐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분자량은 여기서는 kinetic chain length, average kinetic chain length라는 걸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 그리고 average kinetic chain length는 이런 식으로 쭉 나타낼 수가 있고 결론적으로 이런 식이 얻어진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마찬가지로 다양한 팩터들이 즉 kinetic chain length인 분자량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때 보면 모노머의 농도, 캐시의 농도, 그다음에 또 각각의 속도 상수들 이런 것들 영향을 주게 되는데 여기서는 중요한 게 모노머의 농도는 비례하지만 캐시의 농도는 반비례한다. 앞에서 RP는 둘 다 비례했었어요. 물론 이제 그 비례의 정도는 달랐지만 근데 얘는 서로 반비례하는 거죠. 모노머의 농도를 올리면은 분자량은 올라가지만 캐시의 농도를 올리면 분자량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죠. 이걸 여러분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교실에 50명 있다고 할 때 만약에 이 50명을 만약에 한 명을 중심으로 반장을 뽑아가지고 반장을 중심으로 손을 잡아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손을 하나로만 다 잡겠죠, 그죠? 반장을 중심으로 손을 잡다 보면 하나의 쫙 그 길이로 잡아질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반장을 5명을 뽑았어, 5명. 그럼 각각의 5명 반장을 중심으로 손을 잡아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뭐 10명씩 잡아도 5개의 조가 만들어지겠죠. 자, 그러면 이제 결국은 체인의 그 길이가 어떻게 돼요? 아까 여기는 50명이 하나의 줄로 만들어진다면 10명씩 해서 5개의 줄이 만들어지니까 줄의 길이, 이 체인의 길이는 이쪽은 50이 되지만 얘는 10이 되죠. 이제 무슨 말 이해하겠죠? 그래서 게시제가 많으면 즉 반장이 많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중압을 여기저기서 중압을 시키다 보면 체인의 길이가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짧아지겠죠. 그래서 게시제 농도를 올린다고 해서 분자량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반대로 분자량이 줄어든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스프로포션이냐 커플링에 의해서 터미네이션을 할 때 각각 이 체인의 길이에는 커플링 같은 경우는 2배가 되고 얘는 원래 체인의 길이에 비례한다라는 거 그거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겔 이펙트는 좀 다시 설명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체인 트랜스퍼에 대한 얘기도 했었어요. 체인 트랜스퍼라고 하는 것은 터미네이션의 일종이에요. 터미네이션은 이렇게 성장하던 라디칼 2개가 이제 만나는 거고요. 그래서 커플링이나 디스프로포네이션에 의해서 이제 터미네이션이 일어나는데 이건 분자 간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분자 서로 간에. 근데 이제 얘는 라디칼 2개가 만나는 건데 만약에 라디칼이 하나가 이렇게 성장하다가 이 라디칼이 다른 데로 옮겨가는 거죠. 예를 들면 다른 성장하던 폴리머 중간으로 옮겨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다른 모노머로 옮겨갈 수도 있고 용매로 옮겨갈 수도 있고 다양하게 옮겨갈 수가 있죠. 이걸 우리가 체인 트랜스퍼라고 그런다. 즉 여기 보면서 성장하던 폴리머 체인에서 액티브니까 뭐예요? 이거 라디칼이죠. 리액티비티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른 데로 옮겨가서 일종의 터미네이션이긴 하지만 터미네이션하고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폴리머로 옮겨가느냐 아니면 이제 뭐 모노머로 옮겨가느냐 게시로 옮겨가느냐 아니면 용매로 옮겨가느냐 이렇게 따라서 4종류의 체인 트랜스퍼가 있다라고 설명을 했었고 이제 폴리머로 옮겨가든 이거는 이제 백바이팅은 마찬가지로 폴리머로 옮겨가는 건데 얘는 분자 안에서 옮겨가는 거고 얘는 분자 간에서 옮겨가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되면 뭐가 만들어진다? 브랜치가 만들어진다. 설명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게시제로 옮겨가느냐 모노머로 옮겨가느냐. 그래서 모노머로 옮겨가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모노머로 옮겨갈 때 만약에 모노머로 옮겨가지 않는 경우보다 안정하다. 그럼 예를 들면 여기서 보면 이 라디칼이 모노머로 옮겨가면 모노머가 안정화가 되죠. 레저넌스에 의해서 안정화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당연히 옮겨가겠죠. 이렇게 옮겨가면 체인 트랜스퍼가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고분자가 만들어지질 않아요. 이런 경우가 이제 폴리프로필렌인데 폴리프로필렌은 라디칼 중합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반면에 여기 PMMA 같은 경우는 이 모노머의 이 고분자 체인에 있는 라디칼이 모노머로 옮겨가든 아니면 고분자 체인 안에 있든 둘 다 레저넌스에서 안정화가 돼요. 둘 다 동등하게. 그러니까 굳이 옮겨갈 필요가 없어요. 그죠? 따라서 폴리프로필렌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옮겨가는 게 안정하지만 이런 경우는 옮겨갈 필요가 없죠. 따라서 얘는 라디칼 중합이 일어날 수 있다. 즉 체인 트랜스포트 모노머가 PP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일어나지만 PMMA는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확률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PMMA는 라디칼 중합이 가능하고
PP는 그렇지 않다. 이게 이제 체인 트랜스퍼 투 모노머에 대한 얘기고, 이제 마지막으로 체인 트랜스퍼 투 솔벤트는 뭐냐면 용매로 옮겨가는 건데, 우리가 사실 모노머의 양보다 용매의 양이 많죠. 특히 용액중합 같은 경우는 용매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체인 트랜스퍼 투 솔벤트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겠죠.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용매로 일어나는 이런 체인 트랜스퍼는 상당히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CCL4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어떤 모노머들로, 용매들로 체인 트랜스퍼가 일어난다. 그래서 일부러 체인 트랜스퍼 에이전트라고 해서 용매를 소량 넣어서 우리가 체인 트랜스퍼를 유도하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유화정합 같은 경우 분자량이 너무 크기 때문에 분자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넣어주는 용매, 그걸 우리가 체인 트랜스퍼 에이전트라고 하죠. 즉 용매하고 동일한, 그러니까 체인 트랜스퍼 투 솔벤트인데 그게 일부러 넣어준 경우를 우리가 체인 트랜스퍼 에이전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체인 트랜스퍼 에이전트, 용매가 좋은 체인 트랜스퍼 에이전트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여기 보면 CT 값이 크다라는 거죠. 즉 체인 트랜스퍼가 될 확률이 높은, 여기서 이제 CT는 뭐냐면 좀 더 설명하겠지만 성장하는 거에 대비 라디칼이 옮겨가는 트랜스퍼가 될 수 있는 속도의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즉 CT가 크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위에 분자가 크다는, 분자가 크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런 용매들은 CT가 크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이 라디칼이 용매로 옮겨갈 확률이 되게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디 쓰인다고? 체인 트랜스퍼 에이전트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체인 트랜스퍼가 일어나면 일반적으로 분자량이 작아진다. 즉 체인의 길이가 성장하다가 얘가 옮겨가 버리니까 여기서 중합이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체인의 길이가 더 이상 성장이 안 되니까 짧겠죠. 그래서 체인 트랜스퍼가 일어나면 체인의 길이가 짧기 때문에 분자량이 작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런 이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쭉 구해보면 원래의 체인 트랜스퍼가 일어나지 않을 때의 키네틱 체인 랭스, 즉 분자량과 체인 트랜스퍼가 일어났을 때의 분자량의 비율을 보면 얘보다 얘가 더 작죠. 그래서 요 키네틱 체인 랭스, 요것이 트랜스퍼가 일어날 때의 키네틱 체인 랭스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식으로부터 우리가 체인 트랜스퍼가 일어날 때의 분자량을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요것이 이제 분자량하고 비례하는 거죠. 분자량을 직접적으로 구하는 건 아니고 키네틱 체인 렌스를 구하는 거니까. 자,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예요. 이 얘기만 하는데 한 20분이 지나가는데, 자,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잘 기억을 하시고, 제가 금방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들을 리마인드 해보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한번 정리를 쭉 해드렸습니다. 자, 연이어서 좀 더 진도를 나갈 건데요. 앞에서 보시면 요 게리 팩트를 제가 빼놓고 넘어갔어요. 이 게리 팩트라는 게 뭐냐면 앞에서 벌크 중합,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농도가 높은 용액 중합, 특히 이제 벌크 중합에서 많이 일어나는 건데, 벌크 중합의 문제점이 뭐라 그랬냐면 모노머와 게시만 놓고 중합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점도 문제가 없는데 시간이 점점 지남에 따라서 고분자가 만들어지면 점도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발열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즉 점도가 올라가면 체인의 모빌리티가 감소하게 되고 터미네이션이, 그러니까 체인이 막 라디칼들이 서로 움직여서 서로 만나줘야 되는데 만나지를 못해요. 만날 기회가 없으니까 터미네이션도 안 일어나겠죠. 터미네이션 안 일어나면 이런 라디칼들의 농도가 엄청나게 올라가요. 이게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성장 속도가 올라가죠. 성장 속도가 올라가면 열이 발생합니다. 이게 발열 반응이니까. 그러면 다시 발열에 의해서 개시 반응이 일어나겠죠. 그죠? 우리가 대부분의 앞에서 배웠던 게시제들이 열에 의해서 게시 반응이 일어나니까. 그러면 RI가 올라가면 RP가 올라갑니다. RP가 올라가면 다시 RI가 올라가죠. RI가 올라가면 다시 RP가 올라가. 얘가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이게 오토 악셀러레이션. 개시 성장이 계속 사이클이 타면서 어느 순간 빵 터져버리는 거야. 그래서 즉 겔 이펙트, 점도에 의해서 발열 효과가 엄청나게 나타나고, 그래서 폭발이 일어나는 이런 걸 우리가 이제 겔 이펙트라고 합니다. 좋은 건 아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벌크 중합 같은 경우는 이런 겔 이펙트에 의해서 폭파사고 같은 게 많이 일어나요. 여수 같은 데서 막 중합하다가 어떤 큰 사고가 났다 그러면 이런 대부분 이런 겔 이펙트에 의한 폭발사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겔 이펙트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점도 문제다. 점도에 의한 발열 문제로 결국은 RI하고 RP가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걸 다른 말로는 또는 트럼스토프 또는 노르스 스미스 이펙트라고도 합니다. 참고서 알아두세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겔 이펙트가 나타나는 거죠. 중합이 이런 속도로 일어나야 되는데 중합이 갑자기 확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짧은 시간에도 중합이 확 일어나면서 발열이 일어나면서 빵 터져버리는 거죠. 이런 게 겔 이펙트라는 거죠. 자, 뒤로 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니비터라는 말이 나와요. 이니비터. 자, 요 이니비터는 앞에서 우리가 스타일렌, 앞으로 돌아가서 한번 볼게요. 쭉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서멀 폴리머라이제이션 얘기를 제가 오늘 리마인드를 안 해드렸는데, 서멀 폴리머라이제이션이 뭐였냐면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게시제 없이 앞에서 이제 게시제 종류를 설명할 때 게시제가 다 있었잖아요. 여기 보면 뭐 레덕스 게시제, 아조 게시제, 뭐 앞에서 말하는 퍼럭시다 다 게시제가 있었어요. 근데 게시제가 없어요. 즉 모노모만 있는 거예요. 모노모만 이렇게 스타일이라고 하는 모노모만 있는데, 이 모노모가 게시제 없이 라디칼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모노모가 열려서 이렇게 라디칼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그래서 셀프 이니시에이션이다 라고 제가 설명을 했었어요. 그죠? 셀프 스스로 중합이 일어나는 거죠. 라디칼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모노모들을 우리가 이렇게 라디칼을 만들 수 있으니까 결국 이제 보관이나 운송 중에 이렇게 라디칼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중합이 일어나 버릴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뭘 넣어주냐면, 여기 보면은 이니비트라고 넣어줍니다. 자, 이니비트는 뭐냐면 중합을 막아주는 거예요. 중합을 막아주고, 그래서 어떤 운송이라든지 저장 중에 중합이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역할로 되냐면, 라디칼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예를 들면 아까 스타일란에서 라디칼이 만들어져 이렇게 스스로. 그럼 이 라디칼을 얘가 캡처해 갑니다. 이렇게 잡아가 버립니다. 잡아가서 스스로 안정화를 시켜버려요. 얘는 어떻게 될까요?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지 못하죠. 그러니까 모노모 쪽으로 얘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라디칼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라디칼을 가져가 버리니까 얘는 중합이 진행이 더 이상 안 되겠죠. 즉, 그래서 이거는 이런 걸 우리가 이니비터라고 그래요. 이니비터. 주로 이제 알킬레이트 페놀이라 해가지고 이제 페놀 구조에 이렇게 알콕시가 있는 이런 구조, 또는 알킬이 있는 구조입니다. 얘는 이 라디칼을 이렇게 레저넌스 구조에서 굉장히 안정화시키기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즉 생성된 모노모로부터 생성된 라디칼을 얘가 캡처해가지고 더 이상 중합이 일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걸 이니비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합이 이제 이니비터가 없을 때는 이렇게 중합이 바로 일어나겠죠. 근데 중합이 이니비터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일정 시간 동안 중합이 일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거지. 물론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면 얘도 중합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일정한 기간 동안, 보관 동안, 또는 뭐 운송 중에 중합이 일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그래서 인덕션 피리어드를 하는데, 이 시간 동안은 중합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니비터라고 하고요. 어떤 거는 이니비터 양을 조절하면은 얘가 이제 중합이 일어나긴 하다 중합을 천천히 일어나게 만들어. 이렇게. 그러니까 중합 속도가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게 아니고 천천히 중합이 일어나게 만들어. 중합이 일어나긴 하지만 굉장히 속도가 느린 거죠. 이런 걸 다른 말로는 리타드라고 그래요. 리타드. 지연제라고 그러나? 중합 지연제? 얘는 뭐예요? 중합 금지제. 그죠? 중합 금지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리타드나 이니비터는 사실 같은 역할을 하는 거지만, 하나는 중합 속도를 느리게 하는 거고, 하나는 중합을 아예 막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둘 다 운송이라든지 보관용으로 이제 모노모를 보관할 때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으면 중합이 안 일어날 거 아니야. 따라서 실제로 중합을 시킬 때는 이걸 제거를 시킵니다. 디스틸레이션 시키거나 아니면 이제 어떤 그 제거시킬 수 있는 어떤 물질을 집어넣어서 걔를 이제 빼냅니다. 그래서 제거를 시키고 활용을 해야 된다. 그거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리빙 중합 얘기를 조금 할게요. 자, 리빙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배웠어요. 1장에서. 그렇죠? 리빙이 뭐였죠? 리빙은 성장하던, 여기서 라디칼이니까 이 라디칼이 살아있는 거야, 계속. 그럼 여기다 이제 모노모만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다시 또 중합이 쭉 일어나겠죠. 그죠? 즉 엔드가 터미네이션이 일어나지 않고 체인의 엔드가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라디칼이 죽는 건 뭐예요? 두 가지죠. 터미네이션, 즉 두 개의 라디칼이 이렇게 만나서 터미네이션이 되거나, 아니면 라디칼이 다른 데로 옮겨가는, 즉 터미네이션이나 체인 트랜스퍼에 의해서만이 중합이 마무리가 끝나는데 이게 일어나지 않는 거야, 둘 다. 이걸 우리가 리빙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프리 라디칼 중합에서 리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라디칼이 굉장히 액티브하기 때문에 금방 터미네이션이 일어나요. 다른 데로 옮겨가거나 자기들끼리 만나서 결합해서 없어지거나, 이렇게 터미네이션이나 체인 트랜스퍼가 라디칼 중합에서는 엄청나게 빨리 일어납니다. 그래서 실은 리빙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리빙 폴리머리제이션 인 프리 라디칼, 즉 리빙 프리 라디칼 폴리머리제이션은 사실 그렇게 연구가 된 게 오래되진 않았어. 역사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몇 가지 경우를 여기서 설명을 책에서는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아톰 트랜스퍼 라디칼 폴리머리제이션이다. 이게 이제 리빙이라고 하는 거야. 이 원리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톰 트랜스퍼 폴리머리제이션이라는 것은 이런 물질을 사용해요. 모노머의 구조가 좀 다르죠. 얘는 게시되고, 두 개를 넣으면 이렇게 라디칼이 만들어지고, 라디칼이 모노머를 만나서 중합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뭐 게시 반응, 프로포게이션 반응. 이거 게시 반응이고,
얘가 프로퍼게이션이죠. 성장 반응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고분자가 쭉 만들어지는데 문제는 여기서 이렇게 반응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졌단 말이야. 근데 얘가 어떻게 되냐면 다시 이렇게 이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이 방향으로. 이 방향은 이게 뭐였죠? 처음에? 이 구조는 처음에 이 구조잖아. 이 구조 똑같죠. 근데 얘가 보면은 가역으로 이쪽으로 일어나. 가역적으로.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갔다가 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라디칼이 살아있을까 안 살아있을까? 계속 살아있겠죠. 그죠? 처음에 개시 반응이 일어나서 라디칼이 만들어진 것과 똑같은 반응이니까 얘는 이렇게 가더라도 다시 이 방향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즉 이 라디칼일 때요 터미네이션이 일어나지 않고 계속 살아있는 거죠. 이 라디칼이 다른 라디칼을 만나서 터미네이션 되거나 아니면 다른 데로 옮겨갈 확률이 적어. 왜? 얘가 옮겨가려고 그러면 이 방향으로 가버리는 거야. 그럼 라디칼이 없어졌네? 그러니까 터미네이션도 못 일어나요? 그러다가 다시 또 이렇게 개시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즉 개시 반응과 성장 반응이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요것과 요것이. 그러면서 리빙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아톰 트랜스퍼, 여기서 아톰 트랜스퍼라는 말을 씁니다. 아톰이 얘가 이제 옮겨간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옮겨가서 이게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아톰 트랜스퍼라는 말을 쓰고 그래서 ATRP라고 하는 리빙 조합이 있다라는 거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성장하던 라디칼이 다른 데로 옮겨가거나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다른 라디칼이 와서 이 라디칼을 만나야지만 터미네이션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즉 터미네이션이나 체인 트랜스퍼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 라디칼이 다른 데로 옮겨가지 못하게 이런 보호하는 이게 보디가드죠. 일종의 보디가드가 딱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얘를 이 라디칼이 다른 데로 옮겨가려고 그러면 얘를 딱 결합을 시켜버려요. 이렇게. 그럼 라디칼이 없어졌네요? 라디칼이 없어지니까 라디칼이 옮겨갈 수가 없어요. 다른 거 갖고 터미네이션도 할 수 없고 체인 트랜스퍼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다시 얘가 어떻게 돼요? 이 방으로 돌아와요. 즉 가역 반응이라는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앞에하고 비슷하죠. 얘가 왔다 갔다 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로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라디칼이 없어졌다가 생겼다가 라디칼이 없어졌다가 생겼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요 물질이 키예요. 이 템포라고 하는 물질인데 이 템포가 들어감으로써 해서 옆에서 다른 라디칼이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라디칼이 다른 데로 옮겨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게 굉장히 벌크하기 때문에 여기서 토스테이블하고 벌크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는데 어쨌든 터미네이션을 막아버립니다. 이게 이제 템포를 활용하는 리빙 중합이다. 그래서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 ATRP하고 템포를 사용해서 프리라디칼 중합에서 리빙 중합이 가능하다라는 게 알려져 있어요. 자, 리빙이 되면 어떻게 돼요? 리빙이 되면 여기 보시면 처음에 넣어준 게시제와 처음에 넣어준 모노머가 다 소모가 되는 거죠. 그게 결국은 뭘 결정해요? DP를 분자량을 결정하는 거예요. 즉 넣어준 모노머가 다 소모가 되고 넣어준 게시제가 다 소모가 되니까 처음에 게시제 농도와 모노머의 농도에 의해서 뭐가 결정이 돼요? 분자량이 결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리빙 중합에서는 넣어준 모노머가 다 100% 반응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분자량은 넣어준 모노머 양하고 비례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개시 반응이 동시에 일어나고 터미네이션이나 체인 트랜스퍼가 없다. 그리고 모든 체인의 길이가 똑같다. 이거 왜 그러냐면 체인이 동시에 다 성장을 똑같이 하는 거란 말이야. 그죠? 준비하고 딱 라디칼 중합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체인마다 길이가 다 똑같아. 터미네이션 없으니까. 왜냐면 체인의 길이가 달라지는 이유는 뭐예요? 어떤 거는 터미네이션이 일어나지 않고 계속 성장을 하고 어떤 건 터미네이션이 일어나고 어떤 건 중간에 가다 터미네이션 되고 어떤 건 더 가주면 터미네이션 이렇게 되면 체인의 길이가 달라질 거 아니야. 근데 얘는 터미네이션이 없잖아. 그러니까 모든 체인의 길이가 다 동일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same length를 갖는다. 따라서 폴리디스퍼스 인덱스를 배웠죠 앞에서. 폴리디스퍼스 인덱스 같은 경우 체인의 길이가 서로 다르면 폴리디스퍼스 인덱스는 커진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되면 폴리디스퍼스 인덱스는 1이 되죠. 1. 즉 모노디스퍼스에 가깝게 돼버리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1에 가깝게 된다. 그래서 우리 리빙 중합을 하게 되면 체인의 길이가 다 동일한 모노디스퍼스한 고분자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뒤에서 리빙 중합 또 얘기할 텐데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기억을 해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가 앞에서 벌크 중합, 그다음에 서스펜션, 그 다음에 솔루션, 그 다음에 에멀전 이렇게 네 종류의 중합 기술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이 중에 요 세 가지하고 에멀전하고는 중합의 메커니즘이 다르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앞에서 배웠던 RP 있죠. RP를 구하는 식, 그 다음에 키네틱 체인링스를 구하는 식. 거기서 이 각각의 RP와 키네틱 체인링스에 영향을 주는 인자가 뭐 M도 있었고 게시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단 말이야. 뭐 KP, KT, 뭐 KI, 뭐 F 이런 것도 있었죠. 이런 것들이 요 RP하고 키네틱 체인링스를 결정을 했단 말이죠. 그 식들 앞에서 배웠던 이 두 가지 식은 여기에 해당이 돼요. 벌크, 서스펜션, 솔루션에 해당이 되고 이 식은
에멀전에 쓸 수는 없어요. 왜? 에멀전은 앞에서 말씀드린 벌크나 서스펜션이나 솔루션 중합에 사용되는 RP하고 키네틱 체인링스를 구하는 시각으로는 다른 식으로 구해진다는 거죠. 자, 그걸 구해보자라는 거야. 자, 에멀전 중합은 앞에서 구했던 벌크나 서스펜션이나 솔루션 중합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마이셀 안에서 아까 그랬죠? 이렇게 에멀시파이어 유화제가 들어가면 유화제가 뭘 만든다 그랬죠? 하이드로필릭 그룹과 하이드로포빅이 있으니까 얘가 이렇게 마이셀을 만들어요. 마이셀. 그죠? 마이셀을 만들어서 마이셀 안에서 뭐가 일어나? 중합이 일어난다 그랬잖아. 그죠? 마이셀이라고 하는 거 안에서 중합이 일어난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그죠? 요 마이셀이라고 하는 게 이제 결국 유화제에서 만들어지고 이 안에서 중합이 일어나기 때문에 벌크나 서스펜션 솔루션하고는 다른 환경에서 중합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보시면 RP라고 하는 게 여기 보시면 KPM 그다음에 2분의 N이라고 하는 식에서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 앞에 식하고 다르죠? 앞에 식은 뭐였죠? RP가 쭉 할까요? 요런 식이었죠, 요런 식. RP가 그죠? 요런 식인데 에멀전은 뭘 달라요, 좀 식이. 여기 보시면 다른 항이 들어가 있어요. 어떤 항이 들어가 있어요? 특히 요 항이 들어있죠, N. N이 뭐냐면 N이 넘버 오브 폴리머 파티클이다. 즉 넘버 오브 폴리머 파티클은 뭐하고 비례하냐면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결국은 마이셀 안에서 이 마이셀 안에서 폴리머가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마이셀의 개수하고 일치하는 거죠. 그죠? 마이셀 2가 있나 없나? 잠깐만요. 마이셀의 개수하고 일치하는 거죠. 마이셀 2가 있네요. 자, 마이셀하고 일치하는 거죠. 마이셀의 개수하고. 즉 넘버 오브 폴리머 파티클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셀의 개수이고 마이셀은 뭐하고 비례하냐면 에멀시파이어 농도. 이렇게 유화제 양이 많을수록 마이셀은 많이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 N이라고 하는 것은 뭐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에멀시파이어의 농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쭉 식을 풀어보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N이라고 하는 게 여기 있죠. N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여기서 보면 E라는 게 뭐라고? Concentration of 마이셀 에멀시파이어. 즉 에멀시파이어의 농도이고 얘는 뭐하고 얘는 얘가 결정하는 게 뭐라고 아까 N을 결정하는 게 N은. 물론 다른 항도 있지만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 성장 반응이라고 하는 게 모노머의 농도하고도 비례하지만 N하고도 비례한다. 그러니까 아까 그 일반 프리라디칼 중합에서 우리가 말씀드렸던 일반적인 중합, 그러니까 즉 벌크 중합, 서스펜션 중합, 그다음에 용액 중합은 여기 보면 모노머 농도를 올리거나 게시의 농도를 올리는데 게시의 농도는 그렇게 영향을 주진 않았죠. 특히 모노머 농도가 많이 영향을 줬고 나머지 것들도 영향을 줬는데 여기는 이제 모노머 농도하고도 비례하지만 뭐하고도 비례한다? N이라고 하는 즉 N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할까? E 즉 에멀시파이어 농도. 즉 무슨 얘기냐면 유화중합에서는 모노머의 농도를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에멀시파이어 유화제의 농도를 올리는 것도 뭘 결정한다? RP를 높이는 방법이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좀 다르죠. 그 다음에 키네틱 체인링스도 계산해 볼게요. 키네틱 체인링스도 이렇게 계산해 보면 구하는 식이 조금 다르긴 하는데 이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식이다. 앞에 식하고 좀 다르죠. 앞에서 키네틱 체인링스는 어땠어요? 요거죠. 요 다음 페이지 요거죠. 이건 모노머의 농도에 비례하고 게시의 농도에 반비례하고 나머지 상수가 있었는데 요거 좀 달라요. 잘 보시면 게시 항이 있죠. 여기 마찬가지죠. 여기 M이 있고 나머지 비슷한데 요게 다르죠. 요게 N이 또 들어가 있죠. 따라서 키네틱 체인링스 즉 분자량도 게시 농도에 반비례하고 모노머의 농도에 비례하지만 또는 N에 비례한다. 즉 에멀시파이어 농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마이셀의 농도 또는 폴리머 파티클의 농도에 의해서 분자량이 바뀐다. 그래서 여기 써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 DP도 그렇고 반응 성소도 그렇고 일반적인 프리라디칼 중합, 그러니까 서스펜션, 벌크, 솔루션 중합에서는 DP는 어디에 비례했냐면 모노머의 농도, 그죠? 그 다음에 게시제 농도에는 반비례했죠. 그다음에 여기 RP는 어떻게 됐어요? RP는 모노머의 농도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게시제 농도에 2분의 1에 비례했죠. 얘는 다르죠? 얘는 지금 RP는 요거의 0.4승, 0.6승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DP는 얘는 0.6승, 여기는 N, I, 그죠? 얘는 모노머의 농도도 물론 당연히 비례하겠죠. 얘도 모노머는 빠져있죠. 여기는. 그렇지만 이제 2항 내지는 N항, N, 2라고 하는 게 경우는 N이니까 요거 N 하고 관계가 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하고 이 에멀전 중합하고 앞에서 배웠던 그 반응 속도 구하는 식, 일반적인 반응 속도를 구하는 식하고 잘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RP와 키네틱 체인 린스가 일반적인 중합인 벌크 솔루션 서스펜션 중합하고 에멀전 중합하고 어떻게 차이 나는지 이걸 여러분들이 잘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 6.4절까지 얘기해요. 6.4절. 요 뒤에 나와 있는 뭐 스테레오 케미스트리 이런 것들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테레오 케미스트리가 쭉 나오는데 사실 그렇게 좀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앞에서도 스테레오 케미스트리 얘기를 했는데 이 고분자에서 스테레오 케미스트리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유기화학에서도 스테레오 케미스트리 배웠죠, 입체화학. 근데 이제 고분자는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얘기를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는 않을 거고요. 우리가 앞에서 TG 뭐 얘기할 때 아이소테틱, 신디오테틱, 아타틱에 따라서 T가 다르다. 그다음에 뭐 이중결합을 갖고 있는 화물에서는 뭐 시스나 트랜스에 따라서 이게 TG가 좀 다 바뀐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런 거하고 굉장히 관련이 되어 있는 건데 이 프리라디칼 중합에서도 스테레오 케미스트리가 작용을 합니다. 중합이 어떻게 속도가 어떻게 바뀌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너무 복잡하고 그래서 얘기를 생략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설명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뭐 관심 있으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이 부분은 스킵을 하겠습니다. 6.6절도 폴리머리제이션 다이언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니까 그냥 스킵을 할 것이고요.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6절까지는 쭉 넘어가고 6.7절도 예전에는 중합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는데 모노머 리액티비티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상당히 복잡합니다. 복잡해가지고 이것도 필요하면 나중에 다시 한번 뭐 6.7절 얘기를 좀 할 예정이고 일단은 요거는 여기까지 스킵을 하겠습니다. 쭉 넘어가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뭔 얘기를 할 거냐면 코폴리머리제이션 얘기를 할 거예요. 코폴리머리제이션. 그래서 6.5절, 6절, 7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필요하면 시간적으로 여유가 좀 있으면 6.7절은 다시 한번 나중에 돌아와서 조금 더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6.8점 얘기를 다음 시간에 좀 하겠습니다. 6.8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폴리머리제이션 얘기예요. 코폴리머리제이션. 라디칼 중합에서 코폴리머리제이션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어떤 변수가 중요하냐, 뭐 이런 얘기를 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6장 초반 1절부터 한 3절까지 했던 얘기 한번 리마인드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얘기했던 거 에멀전 중합 그런 얘기 좀 중요하니까 좀 잘 읽어보시고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질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